안녕하십니까. 예, 그 25년도 대비 국가직 7급 피셋 그 주말 특강의 또 첫 번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해설지 다 드렸고 한데 그 주요 문항만 한 5문항 선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항들은 본인이 한번 해설지랑 이런 것들 참고해서 정리해 보시고, 그래도 조금 의혹이 되는 부분 있는 부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의 Q&A에다가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 15번을 잠깐 볼게요. 후반부 쪽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글을 근거로 보기에서 옳은 것 골라라 라는 문제고요. 두 종류의 바이러스 A, B가 있어요. 근데 증식이 되는데 바이러스 A는 생성된 지 1분이 지나면 B로 변환이 돼. 그냥 동일 개수 한 개로 변환이에요. 하나가 하나로. 바이러스 B는 생성된 후에 2분 후에는 스스로를 유지해. 그대로 있으면서 그 바이러스 A 바이러스를 2개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B 하나당 A 2개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현재는 바이러스 A가 1개만 딱 막 생성된 상황이에요. 자, 변환된 바이러스도 생성된 것 취급하고 바이러스 간의 성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보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억 니은 보니까 3분, 4분이었는데 15분이니까 이걸 15분까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그 안에 규칙성을 좀 파악을 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일단 3분, 4분이 있으니까 자, 1분, 2분, 3분, 4분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A 바이러스가 있고요. B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총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막 생성되고 1분 경과예요. 1분 경과 시점이니까 뭐예요? B가 하나가 딱 변환됐겠죠. A는 없어요. 근데 얘가 바로 2개를 A를 생성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B는 하나겠죠. 그리고 여기가 2분 뒤에 생성하는 거죠. 2분 뒤에 3분 가서 A를 2개를 생성해. 그리고 B는 하나가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1분 뒤에는 어떻게 돼요? 1분 뒤에 다시 얘가 바뀌죠. 그래서 1 플러스 2. 여기 있는 수가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웬만하면 합산하지 마시고요. 그 변화 추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일단 구분해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3분과 4분 사이에서 총 개수의 변화는 없죠. A가 B로 변했을 모양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형태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분하고 6분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분. 자, 6분은 이제 요 2개가 다시 2개를 만드니까 A에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기는데 이것도 지수로 이렇게 봅시다. 지수로. 그럼 얘가 1 플러스 2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7분이 되면 여기 그대로 내려와서, 보이시나요? 그대로 내려와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 제곱의 합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러스 B의 개체수긴 한데 결국 A가 사라지고 나서, 즉 뭐 이제 여기 있는 수, 여기의 총합과 여기 총합은 같잖아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차이니까 같아요. 그래서 총 개수를 따질 때는 뭐로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뭐로? 3배수로 가자.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죠? 왜? 우리가 판단할 거는 15분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럴 때 3분이 지난 시점에 총 3개. 요거 이제 판단해 봅시다. 여기 3개 있는 거 맞죠? 4분이 지났을 때 A가 존재하지 않죠. 내려갔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것만 보자는 거죠. 15분이 지난 시점에는 바이러스 총 개체 수가 100개를 넘느냐라는 겁니다. 100개를 넘느냐. 그러니까 다 가시면 시간 낭비니까 요쯤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3 곱하기 6분 경과됐을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그죠? 3 곱하기 2. 그러면 15분이면 3 곱하기 5잖아요. 3 곱하기 5.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총 개체수를 A, B 무관하게 상관없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까지 가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 총 개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요거 대충 계산해 보면 물론 이제 요게 또 구분도 돼요. 3 더 기존에 있던 거 그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거. 그럼 3 더하기 4 7이죠. 7 더하기 8 8이죠. 15죠. 15 더하기 16 요렇게도 계산돼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규칙성 있는 패턴을 만들어 내시면 돼요. 근데 이왕 2의 거듭제곱으로 쭉 썼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요게 32고 요게 16이고 요게 8이고 보나마나 100 넘어요? 안 넘어요. 15분이 아니라 18분이 지난 때 100개를 넘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 100개를 넘는다?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15번은 규칙성 파악 차원에서 한번 같이 다뤄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이렇게.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 찾는 거고요. 옳은 거 찾는 거고 철수가 자신이 갖고 싶은 5가지 상품 중에 일부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나누어서 구매하려 하는데 각 달에는 25,000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각 상품은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데 또 상품 B와 C는 동시에 구매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구분시켜 놓는데 이게 사실은 약하게 작동하죠. 거의 작동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돼요. 각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철수가 느끼는 편익은 시점마다 달라지고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뭐가 총 편익이 가장 크도록 그러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을 합쳐서 총 편이 가장 크도록 그러면 자 일단 문제 파악했죠. 편익 관련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격은 이제 이번 달도 25,000원 얘도 25,000원인데 전체 가격을 쭉 봤더니 요걸 한꺼번에 한 달에 사지 않는 이상 적당히 나누면 가격 5번은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죠. 상품별로 지금 편익의 변화 중에서 어디가 우위를 점하는지를 보면 되죠. 요건 다음 달, 요거는 이번 달, 요건 다음 달, 요건 이번 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에 뭘 사면 되겠어요? A, C, E를 사고 다음 달에 B, D를 사는데 가격이 10,000원, 7,000원, 4,000원 오케이. 8,000원, 5,000원 문제 없죠. 3개, 2개 나누는 건 가격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번 철수는 A와 C를 이번 달에 그렇죠? D를 다음 달에 구매하는 것이 편익 최대라는 조합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1번 뭐 싱거워. 정답을 내는 거는 맞아요. 2번부터 이제 틀린 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철수가 이번 달에 C를 구매한다면 편익 최대라고 해서 C를 구매해야 되죠. 총 편익이 이제 270 이상이 되는 게 몇 가지냐를 찾아야 돼. 만약에 선지가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제껴줘야 되죠. 그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연습하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인지 봅시다. 그러면 270 이걸 생각하지 말고요. 요 전체 요렇게 이번 달에 편익의 최대가 되는 전체는 225가 돼요. 225가 되고 요렇게는 140이죠. 그러면 이 둘이 더해서 얼마? 270을 뺐을 때 나한테 지금 최대로 갖는 편익에서 얼마의 여유가 있느냐? 바로 95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270 이상이 되려면, 270 이상이 되려면 95까지는 내가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C를 구매했죠. 얘를 구매했어요. 얘를 구매 안 할 수 없죠. 얘는 반드시 구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95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고. 요거 빼도 돼요. 요거 빼도 되죠. 요거 빼서 A, C, B, D. 그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A, C, 이번 달. 좌측이 이번 달, 우측이 다음 달. B, D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빼도 되죠. 그래서 뭐예요? A, C, E 하고 뭐만 B만 사도 돼요. 그럼 편익 270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요렇게 다 빼도 되죠. 괜찮아요. 80을 빼도 여유 있으니까. 그래서 A, C 사고 B만 사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서 여기다 쓸까요? A, C, E를 다 사고 이번 달에 D만 사도 괜찮아. 왜? 90 날라가도 270은 넘으니까. 그래서 총 몇 개다? 2가지가 아니라 4가지나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 그냥 좀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편익을 극대화하려면 C는 반드시 다음 달,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번 달에 사야죠. D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달,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번 달에 사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최대 편익 얻기 위해서 총 3개의 물건만 아니죠. 당연히 5개 전부를 구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당연한 얘기들이 실제에서도 나와요. 실제에서도 당연한데 이렇게 뭐 틀린 오답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정답인 경우도 당연한 얘기인데라는 것들도 간간히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19번에 법령형을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에 자,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그 다음에 표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문서에 2019년 9월 13일 쪽 오후 7시 30분 표시해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거를 먼저 체크해 보죠. 근거는 몇 항에 있을까요? 쭉 내려가서 5항에 있어요. 날짜는 숫자로 표시해야 돼.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고 시분은 뭐예요? 12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고 오전과 오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게 바로 보이죠. 그죠? 네, 보시면 뭐다?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19시가 아니라 당연히 오후 7시 땡땡 3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선지 봅시다. 문서에 영상 정보를 첨부하고 싶었던 공무원 갑은 본인이 직접 편집한 영상을 영상 정보로 수록하여 작성할 수 있느냐? 요거는 근거가 명확히 있으니까 올려보시면 사망. 예. 문서 작성 일반 원칙에서 문서에는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 등을 수록할 수 없고 연계된 QR코드만을 표기할 수 있다. 그죠? 2번 근거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편집한 영상 이런 거 수록할 수가 없죠. 3번 수신자 을은 A 시스템만을 그거 체크해야 돼요. 자, 수신자 을은 A 시스템만을 수신자예요. 지정했는데 공무원 병이 B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통보해서 을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경우 수신자 을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근거를 좀 체크해 보면 거기 2항을 볼까요? 1조 2항을 보시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요게 원칙. 그런데 괄호에 있는 게 뭐예요? 예외적 사항이고 전자문서의 경우가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될 때를 우리는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얘기니까 3번에서 수신자가 뭐로? A로 지정했는데 공무원 송신자가 B에 입력을 했다면 설사 그걸 얘가 인지했더라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효력 발생의 효력은 없다라는 거죠. 얘가 지정한 시스템에 얘가 입력했을 때 그때 도달로 간주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선지에 나와 있던 얘기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잘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표현 괜찮고요. 4번을 볼게요. 4번. 예, 그래서 요거 3번은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4번 보시면 공무원 정의 고시한 C 공고가 효력 발생 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2019년 5월 3일에 고시되었다면 그 효력 발생 시기는 9월 10일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거부터 볼게요. 근거를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 3항에 보시면 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 원칙 했잖아요. 그런데 공고문서예요. 공고문서는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딱 4번에 대한 규정에 해당되죠. 4번 사유 내용에 대한 그 고시 공고가 있은 날부터
업무일로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업무일은 토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하죠. 그 제신문 밑에 보면 5월 1일이 수요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법정 공휴일을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어차피 이제 일요일 일요일 겹치니까 그럼 상관없는데 5월 1일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4번 사유가 언제예요? 5월 3일에 수요일에 공고가 된 거죠. 수요일이 아니구나. 5월 1일이 수요일이니까 5월 3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럼 4일, 5일은 빼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이 업무 공고가 있은 날부터 그럼 요 있은 날을 산입을 할 거냐? 이 5일 경과에 5일 따질 때 요거 산입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되죠. 예, 지금 어떤 규정도 담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산일을 초일 불산입, 즉 기산일을 산입하지 않을 때의 기준과 그 다음에 그 기산일을 산입할 때의 기준을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산입하지 않아. 그러면 그 금요일 날부터 뭐예요? 토요일이 이제 첫 1일이 되는 거예요. 1일. 근데 토일 다 아니잖아, 업무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요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금요일이 5일째예요. 그 경고한 때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초일 불산입의 개념으로 요 4번 선지를 읽게 되면 5월 10일이 아니라 요 때가 아니라 요 금요일이잖아요. 토일 5월 얼마? 12일. 5월 12일. 잠시만요. 5월 10일이 금요일이고 또 11일 토일 12일이 일요일이네요. 그죠? 토일. 그러니까 언제? 5월 13일. 네. 요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요 상황으로 해석하셨다면 이거 틀린 건데? 라고 볼 여진이 있다. 근데 초일 산입이 되면 그때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때는 5월 10일 금요일 날 효력 발생하는 게 맞아요. 요때를 따지니까 그죠? 금, 월, 화, 수, 목. 그게 5일째가 되고 경고가 된 날이 금요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조금 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다 봐서 4번이 좀 애매해. 근데 만약에 후다닥 5번 잠깐 갔다 올게요. 5번 보세요. 5번. 5번 보시면 시급한 중요 결제 문건인 D 문서의 결정권자인 공무원 무가 자필 서명을 하려 하였으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인감도장 통해서 결제를 하더라도 문서로서 성립하느냐. 요거는 딱 보시면 그 제시문에 여기 1조 1항에 보시면 자필 서명만을 서명으로 인정하여요. 그죠? 그래서 인감도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명확히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뭐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 행하는 어떤 대응 방식은 4번을 옳다라고 가시는 게 맞다. 왜?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산일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정리 한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확인만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가불병 세 사람이 손바닥 밀치기 게임을 합니다.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밀치는 거죠. 해보신 적 있으시죠? 상대방의 발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이기고 단서가 나와요. 상대방의 발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다른 신체 부분에 손을 대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 잃어가지고 그래도 진다.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명의 경기를 하고 한동안 한 명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 사람과 교대에서 이긴 사람과 계속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게임 방식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죠? 그럼 그 상황에서 자 갑니다. 그 상황에서 자 게임을 완료한 후에 세 사람이 게임에 참가한 횟수예요. 횟수를 확인해보면 갑은 10경기, 을은 15경기, 그리고 병은 17경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무승부는 없습니다. 그죠? 승부가 갈리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합니다.
세 사람이 치른 게임의 총 횟수를 묻고 있죠. 게임의 총 횟수는 모두 42회냐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갑을병의 게임 참가 횟수, 참가 횟수의 합이 이게 얼마냐면 이게 40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그럼 요 참가 횟수만큼 게임 진행되냐? 그렇지 않죠. 게임은 둘이 하는 거니까. 예. 게임 자체는 21번이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참가자 그 게임마다 2명씩 등장했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살짝 개인별 참가한 횟수의 총합이 전체 치른 게임의 횟수와 일치하냐라고 이제 혼동을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니은 봅시다. 갑은 첫 번째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갑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갑이 참가 횟수가 제일 작아요. 그죠? 이 게임을 가만히 보면 다른 여타 게임과 다르게 내가 만약에 졌어요. 그래도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게임에 누군가 또 지잖아요. 승패가 확실하게 발생하는 게임이니까. 그럼 그 진 사람과 또 교대를 해요. 그럼 내가 게임을 정말 안 하고 싶어. 참가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다음 턴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겼을 때나 연속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갑을 잘 보세요. 10경기나 참여했어. 첫 번째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 우리 항상 상판틱한 사고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만약에 첫 번째 게임에 참가했다면, 그죠? if 가정은 참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첫 번째 게임 참가했죠? 참가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뭐예요? 나는 그 참가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그냥 그 의미가 뭐다? 계속 지는 거죠. 계속 패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참가했죠? 졌어요. 그럼 세 번째 참가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나가야 돼요. 다섯 번째 무조건 나가야 돼요. 쭉쭉쭉 어디? 21번째까지 갑니다. 즉 갑이 첫 번째 참가했다면 그리고 계속 참가 횟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계속 패배했더라고 가정해도 총 몇 번? 11번은 나가야 돼요. 최소한. 11번은 참가했어야 하는데 10번 참가했다는 건 이 가정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하지 않았다가 반사적으로 맞다. 우리 이렇게 판정을 해 나가는 방식 되게 중요하죠. 기출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은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귿 봅니다. 갑은 10번의 게임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승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자 니은과 디귿이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요 니은과 디귿은 연관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갑은 10번의 게임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승리했다? 아까 10번의 게임 중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해야 더군다나 첫 번째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게 오는 거야. 적어도 한 번은 승리했다?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해되셨죠? 니은 판정에서 즉 갑의 경우는 뭐예요? 참가 횟수가 2, 4, 6, 20 이렇게. 그래서 짝수 번째만 쭉쭉 나가는데 뭐예요? 전부 패한 상황입니다. 갑의 경우는. 이렇게 될 때에만 딱 10번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리를 봅니다. 을과 병의 패배 횟수의 합은 10회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이 지금 니은부터 디귿, 리을로 오는 이러한 보기의 내용들이 서로 연관, 그 시너지를 주는 거죠. 판정의 근거들을 앞에서부터 주고 그걸 이용해서 살짝 턴에서 관점 바꿔서 판정해보고 이런 것들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판정은 잘 하시면 좋겠다. 자, 을과 병의 패배 횟수의 합은 아까 갑이 뭐예요? 10번이었잖아요. 그러면 패배 21경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각 경기마다 승패 수가 동일하게 등장하니까 패배도 뭐예요? 21번 나와야 되니까 11번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11번. 이게 당연히 뭐예요? 갑이 아닌 을과 병의 합인데 누가 몇 번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을과 병의 패배 횟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0패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1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24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체크하시고, 각 도시에서는 공공주차 공간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험 도입했는데 이걸 사용 빈도 가격 조정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게 여기 제시문 보시면 월 기본 요금이 1일이 1,000원인데 전월 이용 횟수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당연히 1월은 뭐 12월 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월은 제외하고. 그래서 전월 이용 횟수는 이건 뭐야? 단서예요. 전월 이용 횟수는 집중 사용일에 이용한 횟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전월 이용 횟수가 5회 이하냐, 6회, 15회냐, 16회 이상에 따라서 그 다음이죠. 다음. 전월 입장에서는 다음 월. 그 월에 기본 요금의 0.8배. 조금 이용했으면 줄여주겠다는 거고, 요 사이는 유지를 시키고, 많이 이용하면 가중 이렇게 요금 할증이 붙는 그런 느낌으로 1.5배를 적용합니다. 자, 체크하시고 바로 이쪽으로 오면 돼요. 자, 그럴 때 집중 사용일이 뭐냐 이런 정의가 나와 있는 새로운 뭔가 표현들의 정의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 똑바로 뜨시고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집중 사용일이 뭐냐면 하루에 2회 이상, 2회 이상 체크하세요. 2회 이상 주차한 날을 의미하고 집중 사용일이 한 달에 3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월의 집중 사용일에는 1일에 2,000원에 고정. 너 많이 쓴 날은 기본 요금에서 뭐 할증이고 뭐고 그냥 그날은 2,000원을 따박따박 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회 이상 주차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월 납부 요금을 부담하는데 4명 시민의 최근 3개월 이용 내용이 다음과 같죠. 자, 그럴 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가볼게요. 2월에 기본 요금을 1.5배 적용받는 시민은 C가 유리하는. 자, 2월에 1.5배 적용. 그러면 전월 이용 횟수죠. 전월 이용 횟수. 자, 집중 사용 일수가 하루예요. 하루. 그럼 이제 16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16회 이상 1.5배인데 근데 집중 사용 일수가 하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야 돼? 하루를 빼야죠. 그러면 15일이 남는데 과연 횟수는 몇 회냐? 당연히 이건 뭐예요? 15회겠지. 얘랑 일치하죠. 왜? 집중 사용 일수가 2회 이상 사용한 날인데 그렇지 않은 날은 당연히 1회만 했겠죠. 그거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관계에서 집중 사용 일수를 빼면 나머지 이용 일수는 그냥 1회를 이용했던 일수라 그 일수와 횟수를 동일시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15니까 뭐예요? 기억. 옳지 않겠죠. 1.5배 안 갑니다. 16 이상이 안 되죠. 자, 틀렸고 2번. 2월에는 시민 A가 시민 B보다 더 많은 주차 요금을 부담했다. 자, 2월을 볼게요. 2월 보시면 이쪽을 볼 거죠. 전월 이용 횟수를 보면 여기도 6회, 얘 10회.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유지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9,000원이고 2,000원이죠. 한번. 이건 4,000원이고 6,000원이죠. 그래서 11,000원, 만원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A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3월에 부담하는 주차요금은 집중 사용일수가 가장 많은 시민 A가 많다. 요거. 집중 사용일수가 많으면 요금이 1.5배 할증보다 훨씬 더 높은 2,000원을, 그죠? 할증이 뭐예요? 2배가 되는 거지. 100%가 이제 할증이 붙는 거죠. 요게 많으니까 너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3월에 이용 요금을 계산할 때는 뭐를 또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 전월의 이용 횟수를 봐야 됩니다. 자, 갑의 경우는 일단 갑이 제일 많으니까 너랑 또 견주어 볼 만한 시민만 찾으면 되죠. 일단 9일이에요. 9일. 9일이니까 9회. 그냥 얘는 유지죠. 유지. 근데 엄청 큰 얘를 보면 4를 뺍니다. 17이죠. 그럼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1.5배가 되는 할증이 붙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누가? 시민 C가. 그럼 C하고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기본 요금이고요. 3. 그럼 6,000원이고요. 여기 10,000원이 남죠. 그럼 16,000원이에요. 계산하기 편하죠. 떼서 얘는 1,000원, 얘는 2,000원. 얘는
1,000원일 거 아니에요. 기본 요금. 1.5배니까 1.5배 그 기본 요금 1.5배 1,500원 하는 거죠. 1,500원. 그럼 요거 16,500원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1호니까 165가 돼요. 나는 160인데. 그래서 누구? 내가 더 많아. 다른 시민은 볼 것도 없어. 왜? 시민 A가 최고는 아니니까. 그래서 디귿 옳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주요 문항만 했어요. 여러분들 뭐 해설을 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과연 또 여러분들 득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서 그냥 터치할 만한 그런 문항들 한번 같이 다뤄봤고요. 특히 그 법령형에서 기간 계산하는 거,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그것도 한번 부연해서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시험 치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바쁘고 저희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꼭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리는 잘 하시되 늘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기출에 대한 중요성 잊지 마시고 마무리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